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최근에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아니 뭐 이전까지는 뭐 남의 일이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가장 친한 친구가 걸렸다고 하니까 문득 막 이렇게 겁이 나고 막 두려워지고 나도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서 뭐 음식 좋다는 음식도 찾아보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챙겨 먹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 마음 한켠에 좀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치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은 뭘까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저도 지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뇌경색이 있고 걱정이 되죠. 하시니까 맞아요. 이 네. 치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이 치매에 대한 새로운 치료약이 나왔다고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새로 나온 그 치매약은 어떤 거죠? 이게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이 그러면 지금까지 먹던 약은 뭔가 그게 궁금하실 거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치료약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치매는 완전히 정복이 된 건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 드시던 약은 이게 감기가 있다면은 증상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치매의 증상을 줄여주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새로 지금 이번에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약은 이제 치매의 진행 상황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는 그런 진행을 약입니다. 늦추는 거요? 예. 그건 진짜 바람직한 거네요, 그러면. 예. 이게 갑자기 새로 나온 약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이 약이 예전부터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정말 처참한 실패를 했었던 그런 약입니다. 그런 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약에 이제 이미 치매의 증상이 있고 진행된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이제 그런 비슷한 기전으로 계속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좀 경한 정도의 치매 초기 환자분들을 환자들.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좀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FDA에서 이제 일종의 가속 승인을 해준 겁니다. 정식 승인은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제 승인은 했는데 승인은 아니다. 이제 시판 후에 사상 결과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조건 내에서 이제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18년 이상 동안 그 치매 관련해서 환자들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 환자들이 괴로워하니까 일단은 빨리 해줄 테니까 너네가 효과를 증명해 봐라. 뭐 이 정도로 거의 생각하셔도 뭐 될 지금 것 이제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뭐 이런 그 예방 접종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게 비슷한 그러면. 개념입니다. 예.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치매가 걸릴 수 있는 환자를 빨리 찾아내야 되고 또 그렇게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길래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이게 거예요? 4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맞아야 한 번씩. 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비용이 500만 원 가까이. 한 달에 한 번 500만 원? 예. 와, 그럼 1년에 6천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치료를 해야 하라는 것인가? 또 평생 맞아야 되려 그러면 이거는 어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이 나와서 분명히 이런 거에 아주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는 거는 맞지만은 완전히 치매가 정복됐다고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너무 어렵다. 약은 있으되 그거를 저희가 접할 수 없다. 요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드라마 같은데 혹은 뭐 주변에서 보면은 이 음식 간을 보는데 엄마 짜! 계속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그쵸? 그리고 또 본인은 근데 맛을 몰라.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음식에만 집착을 한다든지 뭐 요런 식의 음식에 관한 그런 치매 초기 증상이 또 따로 있나요? 이게 음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ESPN이라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어떤 음식이랑 임상적인 관계랑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치매 초기 증상으로
냄새를 잘 못 맡고 입맛이 변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냄새로 것 같아요. 이 치매 예방에 그래도 저희는 병원에 끝까지 안 가고 싶지만 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음식 뭐 요런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너무 눈빛이 간절하게 너무 쳐다봤다. 대표적으로 이제 치매 건강 식단이라고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거는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다. 지중해 식단. 예. 그거 한참 인기였는데. 저는 예.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지중해 식단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맛이 채소? 없는 거 그냥 딱 알겠어요. 지중해식 맛이 없는 거 건강한 거 뭐 풀, 뭐 참기름 뭐 이런 게 아마 지중해 식단일 거예요. 네. 그죠?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연구된 것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채소나 과일, 유제품, 생선, 견과류, 올리브 같은 것들이 풍부한 식단을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연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지중해 식단을 아주 엄격하게 지킨 경우에 많이들 이제 탁 와닿으실 게 두뇌 용적이 뇌 크기가 한 2mm 정도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뇌의 크기가 커지면 좋은 거예요. 줄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매 환자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지중해 식단을 잡수시면은 안 잡수신 분들보다 이제 한 2mm 정도가 더 컸다. 비교를 해봤을 때 더 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노화 과정만으로도 피부가 이제 주름이 생기듯이 그쵸. 뇌는 조금씩 위축이 되기 마련이고 이게 꼭 인지 기능 저하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뇌가 크기가 크다는 게 그래도 치매의 보호인자가 되니까 지중해식 식사가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시청자라면 궁금한 거는 채소, 과일, 유제품, 생선 이거를 견과류, 올리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이것저것 뒤져봤더니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한 이렇게 아주 통제된 환경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건데 보시면은 통곡물은 하루 3회 이상 그리고 채소는 하루 1번 이상 그리고 견과류는 주 5회 이상 그리고 베리류는 주 2회 이상 그리고 두부나 콩류는 주 3회 이상 생선은 주 1회 가금류는 주 2회만 섭취하시고 가금류가 뭐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네네. 했는데 죄송해요. 이게 뭐 이렇게 새 치킨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그런 좋은 거 거고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오. 그리고 가공육이나 패스트푸드, 튀김, 치즈는 이제 피하고 버터나 마가린 대신에 올리브유를 먹는 것을 잘 지킨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아닌 사람보다 68%까지 낮아졌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솔깃하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못 먹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못 먹죠. 그리고 예. 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주식으로 이제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나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조금 한국 실정이랑은 다소 안 맞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맞아요. 것처럼 예. 이걸 예. 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치매 걱정을 아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참고로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육류라든지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사실 뭐 이런 음식도 있지만 진짜 치매 중요한 거는 또 단백질 있잖아요.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치매 예방에서 그 단백질 예방, 그 치매 예방에 좋은 단백질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그러면은 다들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두뇌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맞아요. 이제 근육이 치매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잡수실 수 있는 단백질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근감소증 이런 거 말씀드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1.2에서 한 뭐 1.7g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60kg라고 생각하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90g, 100g 정도 잡수셔야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사를 하시면은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이 섭취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80g 정도는 잡수시면은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요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재미없어 하실 수 있는데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무턱대고 단백질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면. 건강 검진하실 때 뭐 단백뇨가 있다, 뭐 심장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서 상의를 하시고 단백질 양을 늘리시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 단백질 근감소증 이야기하는데 왜 뇌랑 연관이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문자답을 하면은 네네. 이제 뇌와 근육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는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은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이제 다이렉트하게 걷고 운동을 하기만 해도 근육에서 뇌로 가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특히 이제 많이 유명한 것으로 BDNF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운동을 하면은 그 나오기 시작을 해서 치매의 아주 중요한 부위인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해마라는 부위의 활성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운동을 하면은 배출을 합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그 정진아 원장님이 그러니까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BDNF뿐만이 아니고 여러 후보 물질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게 BDNF고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또 걷기 운동만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성 염증 물질인 이제 어려운 말로 그냥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IL 6번 사이토 요거는 제가 다 빼고 만성 염증 물질을 줄이는다는 연구도 어렵죠.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으로도 근육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도 보호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근육이 중요해서 단백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거보다 더 좋으려면은 금상첨화가 되려면은 꼭 단백질 음식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추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또 주변에 물어보니까 뭐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믿어도 되는 건지 그냥 아니면 썰인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뇌졸중하고 치매하고 조금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보통 흔히 치매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냥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유전 영향이 제일 크고 이제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방을 하고 최소한 줄이자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주변에서 이야기 주셨던 거는 비타민 영양제를 많이 말씀 주셨을 거예요. 흔히 알려져 있기는 이제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뭐 비타민 E나 뭐 오메가3, 뭐 셀레늄 등의 이제 항산화 물질들도 같이 이야기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미량 원소들이 치매에 대한 효능이 강조되고 있고 연구가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미량 원소들을 치매 예방이나 아니면 증상 경감하는 목적으로 이제 약처럼 드시는 거는 이거는 권고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름부터 미량 원소잖아요. 미량 적게 조그만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건강한 식사를 하셨을 때 이제 다 보충이 되기 때문에 결핍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목적으로 이제 약처럼 쓰시는 걸 권하진 않지만은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고 더 건강하고 싶으니까 그쵸. 어디 뭐가 더 많이 들어있고 내가 기왕 먹을 거면은 어떤 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분이 중요한지 그런 걸 아는 거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식품 영양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뭐 맛있게 요리하고 이런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런 거는 이제 댓글에서 다들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 계열들이 이제 비타민 B6나 뭐 9번 그리고 12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토마토, 시금치 같은 것들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저보다 훨씬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시금치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 데치시면은 흐물흐물해지기도 하고 영양 성분도 다 파괴되니까 가볍게 데쳐서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설탕 같은 거를 뿌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흡수를 방해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토마토나 시금치를 드실 때는 가볍게 데치시고 설탕 없이 그냥 잡수시는 거예요.
토마토는 설탕인데요. 토마토는 좀 설탕이 있어줘야 되는데. 꿀 찍어 먹으면 안 될까요? 꿀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아마 설탕 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냥- 여러분 건강에 좋으려면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오메가3 같은 항산화 성분부터 해서 비타민 B가 풍부한 견과류 중에 이제 뇌 모양이랑 비슷해가지고 유명한 호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먹으면 입에 막 좀 건더기라 맞아요. 그러나 껍데기도 남고 좀 써서 저는 맛이 좀 없어요. 초딩 입맛이라 가지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뭘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아몬드를 즐겨 먹는데요. 밤에 출출하고 할 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튀김류나 이런 뭐 닭고기 같은 게 생각이 날 때 그럴 때 그냥 아몬드 한 봉지 그냥 제가 원하는 맛으로 오. 이게 그냥 생 아몬드보다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치킨을 뜯는 것보다는 내 뇌에는 좋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지중해 식단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타민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으면 뭐예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안 먹으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재밌는 연구 결과가 또 있다면서요? 네. 저 진료실에서 항상 고민이 많이 못 잡수신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스웨덴에서 그런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런 나라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 이제 간단합니다. 식사 중에 음악을 틀고 식사를 했더니 조금 더 식사량이 아닌 경우보다 늘었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 간단한 좋아하시는 음악 같은 거 이제 뭐 트로트 음악이나 요즘에는 뭐 방탄소년단 음악이나 이런 거 이제 틀어서 다이너마이트. 요즘엔 예. 버터. 아 버터 맞아요. 그래도 그 버터를 바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음악 틀어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면은 조금 식사량이 는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기분 좋게 잡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가공식품 막 되게 이렇게 기름지고 그런 음식보다는 올리브유나 뭐 채소 요렇게 지중해식 음식 요런 거를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좀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몸에 좋지 않은 뭐 치킨이나 뭐 이런 거 밤에 드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냥 아몬드 한 줌 이렇게 드시는 게 뇌 건강이나 근육에 뭐 이렇게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혼자 드시지 마시고 또 혼자 드실 수밖에 없으면 즐거운 생각, 즐거운 음악 들으시면서 맞아요, 식사하시면 맞아요. 또 건강에도 좋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역시 음식은 같이 먹어야 맛있죠.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맞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골다공증에 대한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